자, 흔히 우리나라는 외건의 무덤, 해치백의 무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오랜 시간 꾸준히 인기를 받아오는 외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BMW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인데요. 제가 오늘 320i 투어링 모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입니다. 자, 이제 이 3 시리즈의 앞모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일단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때는 이렇게 디자인에서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좀 불룩하게 파져 있고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날렵하게 빼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은 약간 육각형의 디테일을 많이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했죠. 보통 우리 자동차들이 풀체인지 모델이 한번 나오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바로 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페이스리프트만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신기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모습의 뭐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3 시리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무래도 투어링 모델은 옆모습이 핵심이겠죠. 자, 이렇게 옆모습을 살펴보면은 이제 투어링 모델이 약간 세단보다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세단과 완전히 동일해요. 네. 길이도 동일하고 너비, 높이 모두 재원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는 이유에는 이렇게 C필러 뒤로 쭉 뻗어나온 이런 구조 덕분이겠죠. 자, 제가 이렇게 차를 한 요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차의 루프 부분이 쭉 내려오고 한번 쑥 들어갔다가 범퍼를 따서 다시 쭉 나오는 이런 볼륨감, 진짜 요런 볼륨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좀 세단 모델과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루프에 있는 루프렉들 이런 것들도 뭐 위에 박스를 올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럼 좀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됐겠죠. 그리고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M 패키지 모델 요거에서 한 가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앞뒤 타이어의 폭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를 교체하시거나, 우리가 뭐 흔히 전문용어로 도리까이라 하죠, 타이어 위치 교환 이런 거 하셔서 좀 마일리지 확보하는데 좀 귀찮음이 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는 앞뒤 사이즈 모두 225, 45, 18인치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나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투어링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네, 뒷모습. 이게 딱 SUV의 자세를 낮춰놓은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투어링 모델이 주는 이 뒷모습의 느낌과 SUV가 주는 뒷모습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뒷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되더라도 크게 변한 건 없는 모습이에요. 아래쪽에 뭐 배기구 잘 있고, 네. 그 특유의 3 시리즈 특유의 그 멋있는 디자인이 그대로 잘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뭐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겠죠. 외관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요 트렁크가 아닐까 싶은데,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렁크를 설명드릴 때 늘 약간 그 공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시기에 참고하시라고 캐리어 두 개를 넣어 왔습니다. 네, 하나는 26인치 캐리어고요, 하나는 28인치 캐리어입니다. 뭐 보통 좀 멀리 여행 가실 때 자주 쓰시는 그 정도 사이즈죠. 아직 여유 공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로 충분히 뭐 가방 같은 거 더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단이라고 치면은 트렁크 입구도 조금 좁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관의 핵심 포인트인 실용성이 이런 데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죠. 여기 유리창만 이렇게 열어서 간단한 짐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SUV도 이게 있는 차들이 있고 없는 차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있는 게 진짜 참 매력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2차 페이스리프트에는 실내 변화가 핵심이니까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에 탔을 때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디자인들이 좀 바뀌었어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원래는 이런 버튼류나 이런 것들이 좀 평평하게 면이 좀 넓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핸들이 사실 저는 보다 보면은 조금 밋밋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밑에는 약간 평평한 바텀 플랫 방식으로 되어 있고 M 로고 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원래는 막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뚫린 모습,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구멍을 좀 둬서 그런 약간 기교를 좀 부렸죠. 딱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2시 방향에 약간 가죽 스티칭은 넣어 놨는데, 여기 원래 색깔이 하나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잘 살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렇게 스티칭만 있고 색깔은 넣어 놓지 않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 송풍구 디자인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원래 이제 송풍구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형식이었다면은, 이제 요 조절하는 레버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돌리고 하면은 바람이 다 끼고 열리고, 요걸로 딱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네 군데에 배치되어 있고요. 사실 이런 구성 자체는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사실상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패턴이 들어간 거라든지 이 밑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거라든지 요런 자그마한 디테일 변화는 있고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화질과 컬러감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고급 TV나 고급 모니터에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다 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런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렇게 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이런 컬러감들, 이런 것들, 화질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변화들이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디스플레이 만들고 배치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뭐 화질, 색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내부 UI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볼륨 조작하는 노브라든지 비상등 버튼, 뭐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죠. 자, 공조 장치도 이전에서는 약간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는 아예 그냥 바깥으로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또 사실 저는 이렇게 온도만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에어컨을 보통 오토 모드로 쓰거든요. 만약에 직접 온도와 풍량까지 다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터치를 한번 하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가 전 참 마음에 든다고 느끼는 점, 참 잘한다고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3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스티어링 휠이 이만큼 조절이 되고, 앞뒤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들어간 차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많이 안 되는 차들 보면 제가 거의 끝까지 빼서 사용하곤 하는데, 3 시리즈 요건 한 중간쯤 정도만 빼도 제가 필요한 그 정도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트도 마찬가지겠죠. 딱 조절을 굳이 막 여러 번 할 필요 없는, 맞추다 보면 딱 내 자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기본기가 정말 훌륭한 차, 그 국밥 같은 차, 이런 차들이 그런 존재가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부터 너무 잘 나옵니다. 183 정도 되는 성인 남성, 덩치가 큰 제 기준으로 앞자리를 맞춰 놓고 뒷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포지션으로 맞춰놨을 때 타고 내리는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뭔가 발이 이런 부분들에 살짝 걸리고 이렇게 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문을 닫고 딱 앉아 보면은 보기에는 살짝 좁아 보였는데 그렇게 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레그룸은 주먹 1개 정도, 제 기준으로 주먹 1개 정도 남고요. 레그룸 확보를 위해서 등받이 부분 안쪽으로 좀 많이 파놓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트 아래로 발이 들어가는 것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좁은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무릎이 닿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이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보면은 2열 방석이 굉장히 깁니다.
방석이 지금 거의 제 허벅지 끝에 거의 무릎 쪽으로 올랑말랑 오금에 닿을랑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네요. 뭐 물론 아쉽게도 이게 2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 되거나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눕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차 이런 걸 타고 이렇게 뭐 장거리를 간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불편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팔걸이를 내려보면은 팔걸이 눌렀을 때 안쪽에 컵홀더 2개가 더 있고 여기에 보통 뭐 커피컵 이런 걸 놓고 이런 데는 물통 이런 걸 놓으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운데는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런 구조 때문에 3명이 앉아서 가는 건 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인 4명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뒷자리 넓게 쓰셔야 되는 분이다 이러면은 3 시리즈보다는 그 윗급의 차를 가시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수납 공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 BMW 인테리어 약점이 저는 수납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보다 분명히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의 차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뭔가 컵을 두고 이렇게 다닌다거나 할 때 조금 아쉬워요. 네, 물론 장점만 있는 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네, 2열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i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이 모델을 타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실전 압축 근육 있는 그런 차.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딱 이게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막 커다랗거나 뭔가 막 이런 볼륨감을 자랑하거나 풍요롭거나 약간 이런 차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좀 단단하고 짱짱하고 약간 이런 매력을 자랑하는 차이기 때문에 진짜 약간 그 실전 압축 근육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랑 함께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패키지 적용된 이 모델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베이스 모델을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베이스 모델의 승차감이 얼마나 더 좋은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M 스포츠 패키지는 늘 약간 좀 탄탄한 단단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약간 되게 그 스포츠성이 되게 잘 느껴진다 이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좀 이건 좀 불편한데 싶은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가 딱딱한 차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런 운전의 재미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네 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언제나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글로벌하게 그 스포츠 세단의 진짜 기본 교과서 그리고 이런 장르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목표를 이 차를 잡는 걸로 두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고 이런 동작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천천히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런 좁은 코너길을 천천히 돌고 가속하고 제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딱딱딱 들어맞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와인딩 로드로 왔을 때 뭔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가 더 해봐 할 수 있어 더 해봐 그거밖에 못해? 약간 이렇게 막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별거 아닌 동작인데 이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막을 만난 상황에서 RPM을 높이고 쭉 달려 나갈 때 이렇게 시원하게 쭉 뻗어주는 가속감 그리고 4기통 엔진 치고는 그 칼칼한 회전 질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RPM 올렸을 때 그렇게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진짜 조율을 잘한 엔진과 변속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달릴 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제 조용해요. 제가 이거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보고 놀랐던 점이 보니까 아래 흡음재가 진짜 두툼한 게 들어가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 모델에는 근데 그 흡음재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 원가 절감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빠져도 그냥 처음엔 빠진 줄도 몰랐어요. 워낙 조용해가지고 그때처럼 그냥 이 흡음재들이 참 제 역할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후드 열어보니까 밑에 그 흡음재가 빠져 있어가지고 와, 이게 없는데도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엔진 만드는 노하우가 진짜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투어링 자체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어링 모델 된다고 해서 약간 뭐 무게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저런 뒤쪽에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하는 걱정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더라고요. 한 약 25k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아무래도 저 후방에 구조물 하나가 뭐 더 추가된 그 정도 무게죠.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20kg 정도 차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세단과 투어링 모델 태워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구분할 수 있겠냐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없거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어링 특유의 실용성, 그런 것들이 진짜 매력적인데, 제가 이 차를 왜 사고 싶었나 자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디자인이 세단과 달라서 약간 독특한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는 SUV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SUV를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세단 타고 싶은데,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그 둘의 만족감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집합이 생기는 차가 뭐냐고 하면은 당연히 이 외건 모델이죠. 우리나라 워낙 외건과 해치백 모델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죠. 지금 뭐 이 3 시리즈 투어링, 그리고 저기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모델들, 이런 걸 제외하면은 마땅히 살만한 외건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투어링 모델 자체가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 3투어링만큼은 뭔가 계속 꾸준히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시리즈 투어링 모델이 BMW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외관 모델 좀 필요하신 분들 약간 대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 운전하면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약간 브레이크 쪽에서 제가 원하는 것과는 세팅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 차가 지금 담력이 초반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팔에 힘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팍팍 서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적응하면 괜찮다 치더라도 약간 이 정도로 담력이 초반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 브레이크를 계속 뭐 밟았다 뗐다 하는 상황에는 차를 좀 부드럽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발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차 아까 출력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2000cc 4기동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31kg 포스미터 정도 발휘합니다. 숫자로는 막 그렇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다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죠. 숫자 자체가 돋보이지는 않는 차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막 쭉 가속을 해보고 하면은 그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차가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약간 이런 장르의 차는 그냥 딱 한 200마력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 차가 뭐 무거워지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출력이 더 높아지면 뭐 좋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딱 한 200마력 언저리 정도면은 진짜 가지고 놀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무래도 320D 모델, 디젤 모델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또 저속 토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타시는 분들마다 말씀은 조금 다르지만 디젤 모델이 오히려 좀 더 경쾌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장거리 주행이 많은 사람에게는 디젤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20D 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거 좀 시승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저속에서 승차감이 확실히 좀 단단한 편이다, 진짜 약간 실전 압축 근육으로 뭉쳐진 뭐 그런 차인 것 같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고속으로 달릴 때는 딱 그게 더 안정감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약간 범프를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막 단단한 차인 경우에는 그런 구간을 되게 좀 불쾌하게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차는 그 단단함이 이렇게 막 요차를 만나거나 이런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진짜 팽팽함으로 바뀝니다. 이 단단함에서 팽팽함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요철을 탁 넘고 다시 단단함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도 진짜 세팅하기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잘했죠. 자, 그리고 지금 정차를 했을 때 시동이 잠깐 꺼졌거든요. 켜져 있을 때랑 꺼질 때랑 느낌 차이가 진짜 크지가 않습니다. 약간 시동이 켜질 때 약간 움찔 하면서 그냥 켜져요 약간 요 정도? 네.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아까 이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 자체가 완전히 조용하다라고까지는 아니에요. 파워트레인에서는 진짜 조용하고 정숙성이 뛰어나지만 바퀴가 구를 때 들려오는 이 하부 소음 약간 요런 것들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이 차가 또 하만카돈 오디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볼륨 조금 높이면은 괜찮아지는 수준이에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 또 한 번 더 누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있고 에코 프로 모드가 있어요. 저는 보통 그냥 컴포트로 다닙니다. 에코 프로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거의 뭐 한 80% 정도는 컴포트 모드로 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좀 달리고 싶은 날, 그런 날에는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면 충분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편의 사양도 충분하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또 뭐 앞뒤 이렇게 안전 장비들도 센서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통풍 시트의 부재입니다. 이 통풍 시트가 있고 없고 약간 요거에 대해서 약간 논쟁 아닌 논쟁들이 자주 펼쳐지더라고요. 통풍 시트 그게 뭐 그렇게 꼭 필요하냐 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뭐 가격이 얼만데 뭐 우리나라 차에는 뭐 어느 모델까지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있는 게 좋고요. 통풍 시트 있는 차 계속 타면서 막 여름 보내고 하셨던 분들이 없는 차를 타면은 이거 엉덩이랑 허리나 이런 데 땀 차는 게 진짜 이게 썩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없는 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에 진짜 뭐 좋은 점만 줄줄줄 나열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지하게 요거 중고차로라도 살까 말까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이기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보시면 느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뭔가 막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었는지. 타보면 진짜 좋은 걸 압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외건이란 장르에 진짜 대체제가 없는 차다. 경쟁 모델은 있을지언정 이 차의 대체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3시리즈 투어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모터트렌드 조영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자동차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